가보시겠습니다. 자, 각을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1문단입니다. 근대 이후라고 얘기했죠? 시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네요. 근대 이후 서양의 철학자들은 과학적 세계관이 대두하면서, 대두하다가 무슨 뜻이에요? 과학적인 세계관이 등장하면서 라는 뜻이죠. 등장하면서 이전과는 달리 인과를 물리적 작용 사이의 관계로 국한시켰습니다. 질문할 거예요. 자, 그럼 근대 이전에는 인과를 물리적 작용 사이의 관계로만 생각하지는 않았다는 뜻이죠. 그런데 근대 이후의 서양의 철학자들은 물리적 작용이라는 건 여러분 뭐예요? 물리학적으로 설명 가능한 구체적인 현상들 사이의 일로만 얘기를 하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는 휴미 지적했듯이 인과관계 그 자체는 직접 관찰할 수가 없습니다. 해서 체크해 볼까요? 인과관계 그 자체는 관찰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점이에요. 왜 그런지 보겠습니다. 원인과 결과에 해당하는 사건만 각각 관찰했지 그 원인과 결과가 인과라는 관계로 엮여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직접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밑에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가령 추위 때문에 강물이 얼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추위가 바로 원인이 되는 것이고요. 결과가 우리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확인해야 되는 게 바로 뭐야? 원인과 결과 사이에는 바로 이 때문에, 즉 인과까지도 확인을 해야 이게 진정으로 이 문장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따질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것은 직접 관찰한 물리적 사실을 진술한 것이 아닙니다. 그쵸? 그러니까 추위가 있었다는 사실도 알 수 있고요. 강물이 얼었다라는 사실도 알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볼 수 없는 건 뭐야? 때문에는요, 관찰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이게 시간적 선후 관계인 건지 아니면 그저 상관관계인 건지 진정한 의미의 원인과 결과인 건지는 우리가 관찰해서는 볼 수가 없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밑으로 갈게요. 사람들 사이에 의심이 생겼습니다. 무슨 의심? 인과가 과학적 개념인지에 대한 의심이 생겼어요. 여기서 말하는 철학자들은 누구죠? 위에서 말했던 근대 이후의 철학자들입니다. 왜 의심하기 시작했을까요? 과학적 세계관에 의해서 인과를 물리적 작용으로만 보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물리적 작용으로 관찰하게 된 배경은 바로 뭐야? 과학에 대한 얘기가 등장을 하면서인 거기 때문에 이 물리적 작용 사이의 관계로 설명이 안 된다면 그것은 과학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에 인과를 과학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이해하려는 시도가 바로 세몬의 과정이론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근대 이후의 서양 철학자들이 질문했던 그 문제점에 대한 나름대로의 뭘 제기하려는 거죠? 솔루션을 제기하려는 방식의 지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밑으로 갈게요. 야구공을 던지면 땅 위의 공그림자도 함께 움직입니다. 공이 움직여서 그런 거지 그림자 혼자서 움직일 수는 없는 것이죠.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과정이론은요, 이 차이를요, 이렇게 설명한대요. 우선 과정의 개념 등장합니다. 과정은 뭐예요? 대상의 시공간적 궤적입니다. 과정의 개념 등장했어요. 날아가는 야구공은 물론이고 땅에 멈추어 있는 공도 시간은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궤적 자체는 있다. 그럼 이건 뭐야? 물질의 운동 상태와 시공간의 궤적은 무관하다라는 뜻이죠. 공이 멈추어 있는 상태도 과정이다. 그런데 모든 과정이 인과적 과정은 아닙니다. 그럼 인과적 과정이 되려면 첫 번째, 당연히 대상의 시공간적 궤적이어야 되겠죠. 이건 그냥 전제 조건이야. 그런데 그 중에서 인과적 관적 과정이 되려면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되냐? 밑에 있죠. 뭐 해야 돼? 그렇죠. 자, 두 과정이 교차하는 경우, 여기서 말하는 교차는 한 시공간적 지점에서 만나는 거죠. 근데 교차 이후에 표지, 즉 변화된 물리적 속성이 도입이 되면 그 이후에 모든 지점에 그 표지를 전달할 수 있어야 그게 바로 인과적 과정이 됩니다. 따라서 인과적 과정이 되려면 두 가지의 조건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즉 뭐야? 변화된 물리적 특징을 그 변화가 만들어진 시점부터 이 과정이 끝날 때까지 온전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A부터 가볼게요. 과령, 바나나가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이동하는 과정을 아까 과정이 뭐라고 얘기했죠?
이 문단에 있었습니다. 과정은 대상의 시공간적 궤적입니다. 그죠? 그래서 바나나의 이동 궤적이 되겠죠. 자, 과정을 과정 1이라고 하고요. 그럼 얘들아 우리 시각화를 잠깐 해볼게요. 위로 올라가서 빈 공간이 있습니다. 자, 우리 과정 1에 대한 얘기 해볼게요. 과정 1. A에서부터 B까지 이동하는 것이 바로 과정 1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본문 내용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A와 B의 중간 지점에서 여기겠죠? 여기에서 누가 교차했냐면요. 과정 2가 교차했습니다. 그럼 얘들아 여기서부터는 과정 2가 교차했다라고 체크할 수가 있겠죠. 표시를 좀 다르게 해볼게요. 요렇게 여기에 과정 2. 과정 2는 뭐예요? 바나나를 한 입 베어 물은 과정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얘들아 바나나를 한 입 베어 물었으면은 그 바나나는요. 한 입 베어 물린 채로 B로 이동하겠죠. 그럼 얘들아 과정 2의 이 변화가 표지가요. B까지 전달이 되죠. 그러면 과정 1은요. 첫 번째 시공간적 궤적을 이룹니다. 두 번째 변화가 시작된 이 시점부터 끝날 때까지 그 표지를 전달을 했죠. 그쵸? 따라서 과정 1은 무슨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인과적 과정이구나 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밑으로 한번 보실까요? 보도록 할 거예요. 자, 바나나가 이동한 것이 체크할게요. 바나나가 이동한 것이 이게 바로 우리가 위에서 살펴봤던 과정 1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나나가 B에 위치한 결과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한편 바나나의 그림자에 스크린이 생긴다고 해봅시다. 바나나의 그림자가 스크린상의 A 알파 지점에서 B 베타 지점까지 B 다시 지점까지 움직이는 과정을 과정 3이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요. 이제 하나가 더 붙었습니다. 자, 지금요. 요 과정을요. A 알파라고 해볼게요. 또 이 과정을요. B 베타라고 얘기를 해보고 마찬가지로 이거 움직이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볼 겁니다. 얘는 과정 3이에요. 과정 3은요, 뭐야? 그림자가 움직이는 거죠? 과정 1은요, 바나나였어. 그런데 과정 3은요, 바나나의 그림자입니다. 자, 그러면 과정 1과 과정 2의 교차 이후 스크린상의 그림자도 당연히 변화하겠죠. 그치? 그러면 얘들아, 봐봐. 요 과정 이후에는요, 무슨 일이 벌어지게 돼요? 바나나의 그림자 모양이 한 입 베어 물은 그 상태로 바뀌겠죠? 그쵸? 그러니까 여전히 변화된 표지가 전달이 되기는 하겠네? 그렇지만 얘들아 이건 과정 3 스스로 한 일은 아니죠. 왜냐면 그림자이기 때문이에요. 과정 3이 이렇게 변화하게 된 이유는 과정 1과 과정 2가 교차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반사적으로 그림자에 영향을 미친 것 뿐이지 과정 3이 독립적으로 만든 변화는 아닌 겁니다. 자, 그런데 A에서 추가적인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뭐래요? 중간에 여기만큼 울퉁불퉁한 스티로폼을 부착을 했어요. 이게 바로 과정 3입니다. 그럼 얘들아 과정 4죠? 이 과정 4를 지나는 와중에는 그림자의 모양이 좀 변할 텐데 문제는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요. 그림자의 모양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게 되죠. 즉 변화된 표지가 끝까지 전달이 안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된 표지를요. 그 시점부터 그 이후까지 다 전달해야 그게 바로 인과적 과정이 될 수 있는 건데 얘는 인과적 과정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지요? 따라서 위에다가 적어볼까요? 얘는 인과적 과정이 아니다. 이게 바로 A의 내용이었습니다. 그지요? 자, 그럼 얘들아, 우리 다시 밑으로 내려가서 마지막 문단입니다. 과정 이론은 규범이나 마음과 같은 물리적 세계 바깥의 측면을 해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에서 규범이나 마음은 다 뭐야? 물리적 세계가 아니래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물리적 세계는 뭐야? 구체적으로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경험상의 물체에 대한 얘기겠죠. 자, 예컨대 내가 사회규범을 어긴 것과 내가 벌을 받아야 하는 것 사이에 인과관계는 있겠지만 과정이론은 이 얘기를 못하겠죠. 왜? 과정이론은 뭐에 대해서만 설명하니까 물리적 세계에 대해서만 설명할 수 있지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의 개념이나 관념이나 이런 추상적인 것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가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 얘들아, 여러분 본문 보셔서 아실 거예요. 가의 관점에서 봤을 때 나의 동중서의 기 얘기라던가 음양의 얘기라던가 도덕에 대한 얘기는요. 사실상 가에서는요.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면 가에서는 무슨 얘기만 하니까요? 그렇죠. 물리적 세계에 대한 얘기만 하니까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는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 위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실게요. 6번 문제입니다. 1번부터 한번 살펴보실까요? 얘들아, 바나나는 과정 몇이었어? 과정 1. 그림자는요? 과정 3이죠. 얘들아, 과정의 개념이 뭐였니? 과정의 개념 아까 이 문단에 있었습니다. 뭘까요? 그렇죠. 대상의 시공간적 궤적입니다. 대상의 시공간적 궤적이야. 대상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얘들아, 얘는요. 서로 다른 시공간적 궤적, 서로 다른 시공간적 궤적, 이게 바로 뭐였어? 이거였잖아요. 그럼 1번은 맞는 말이죠? 2번 보실게요. 과정 1이 과정 2와 교차하기 이전과 이후에서 바나나가 지닌 속성이 달라지죠. 교차하기 전에는요. 바나나는 온전했습니다. 근데요. 과정 2랑 교차하게 됨으로써 바나나의 절반이 날아가 버렸어요. 그럼 이건 얘들아 크기가 변화했죠. 물리적 속성이 변했다고 할 수가 있겠네. 절반이 됐으니까. 따라서 물리적 속성은 다릅니다. 3번입니다. 과정 1과 달리 아까 과정 1은요. 인과적 과정이라고 했습니다만 과정 3은 인과적 과정이 아니었죠. 왜? 변화된 물리적 표지를 전달하지 못했으니까요. 끝까지. 3번 맞습니다. 4번 보실까요? 바나나의 일부를 베어냄으로써 변화된 바나나 그림자의 모양은 질문할 거야. 얘들아, 바나나의 그림자 모양이 변했던 이유는요. 누가 변했기 때문이야? 바나나가 변했기 때문이죠. 즉 과정 1과 과정 2가 교차했기 때문에 바나나의 성질이 바뀌어서 그에 따라 부수적으로 누구도 변한 거야? 과정 3인 그림자도 변한 겁니다. 그럼 얘들아 과정 3이 아니라 누가 교차한 거예요? 1이 교차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4번은 틀렸습니다. 자, 5번 가보도록 할까요? 얘는 조금 이따가 봐야 되겠네요. 나에다가 보시고서 맞는지 틀리는지 5번 보겠습니다. 5번. 죄송해요. 6번에 5번. 과정 3과 과정 4의 교차로 도입된 표지가 바로 뭐였었어요? 스티로폼이었죠. 울퉁불퉁한 모습이었는데 얘는 얘들아 끝까지 전달됐어? 안 됐어? 안 됐어. 일시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5번은 맞는 말. 최종적인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가셔서요. 나 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자연현상과 인간사를 인과관계로 설명하는 그럼 얘들아 가랑 나가 엮인 이유는 무엇을 중심으로?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묶였네요. 자, 인과관계로 설명하는 동아시아의 대표적인 논의는 바로 제2론입니다. 한대는 뭐냐면 한나라 시대라는 뜻이에요. 한나라 시대의 동중서라는 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동중서는요. 하늘이 덕을 이룬 군주에게 제의를 내려 견책한다. 견책 무슨 뜻일까요? 견제하고 책임을 묻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혼내준다는 뜻이죠. 견책한다는 천견설과 그럼 얘들아 이 천견설에 따르면요. 이 군주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잘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다음에 인간과 하늘의 공통된 음양의 기를 통해서 공통된 음양의 기 체크해 볼게요. 하늘과 인간이 서로 감응합니다. 무엇을 중심으로? 기를 중심으로요. 기가 서로 똑같기 때문에 그걸로 소통할 수 있다라는 뜻이죠. 그게 바로 천인 감응론입니다. 이것을 결합하여 제2론을 체계화시켰습니다. 그럼 얘들아 제2론은 쉽게 말해서 뭐랑 뭐로 구성되어 있는 거야? 천견설과 또 뭐? 천인 감응론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에 따르면 군주가 실정을 저지르면 여기서 실정이란 뭐냐면 일을 실자입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제대로 못하면이란 뜻이에요. 정치를 제대로 못하면 그로 말미암아라고 얘기했으니까 원인은 뭐예요? 군주가 정치를 잘 못하는 게 원인이에요. 그 결과 무슨 일이 벌어져요? 아, 음양의 기가 변화하네. 그래서 결국 무슨 일이 벌어져? 하늘이 가뭄과 홍수, 일식과 월식 등의 제2를 통해 경고를 내릴 겁니다. 그래서 실정이 바로 원인이 되는 거고요. 그 결과 제2가 생긴다. 라는 거죠. 자, 이때 제2는 군주권이 하늘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입증하는 방법입니다. 1번. 그러니까 제2의 의미에 대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군주의 실정. 여기서 말하는 실정은 뭐예요? 잘못된 정치를 경고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렇게 양면적인 성격은 바로 위에 있는 거죠. 요거죠. 위에서 말했던 1번과 2번이 바로 요 양면적 성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맥락의 성격을 가진 제1호는 신하가 정치적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을 했을 겁니다. 왜일까요? 네, 임금이요, 실정을 저지르면요, 하늘이 벌을 내리는데 그 벌은요, 우리 국민들에게 미치는 일이잖아요,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신하들은 어떻게 해야 돼? 제의가 벌어지지 않게끔 군주를 잘 보필해야 되고 필요하다면 조언을 아끼지 말아야 하는 게 의무가 되겠죠. 그래서 신하가 정치적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명분이 되었습니다. 또 제의가 발생하면 군주가 직언을 구하고, 직언은 뭐예요? 직설적인 말. 즉 신하들의 조언이죠. 신하들의 조언을 구하고 신하가 이에 응하는 전통으로 구체화되었습니다. 즉 제1론이요. 실제로 정치적으로 했던 역할은 뭐예요? 신하들의 군주의 권력을 견제하고, 그죠? 또 조언을 주는 방식으로 사용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동중서 이후 원인으로서의 인간사와 결과로서의 제의를 1대1로 대응시켜서 설명하는 개별적 대응 방식은, 자, 과거에도 동중서는요, 개별적 대응 방식 썼죠. 어떻게? 1대1로 군주가 잘못하면 바로 제의가 하나 오고, 또 잘못하면 또 하나 오고 라고 생각했었던 게 억지가 심하다는 문제가 생겼고, 나중에는 이런 문제가 됩니다. 예언화 경황으로 이어져서요, 제의를 인간사의 징조로 삼았대. 그럼 얘들아, 이게 바로 뭐예요? 제의가 원인이 되고요. 그 결과 무엇이 벌어진다? 인간사가 벌어진다. 라고, 자, 동중서가 얘기했던 것과는 반대 방향으로 뒤집혔습니다. 동중서는 원인이 뭐라고 봤어요? 인간사라고 봤습니다. 군주의 실정, 그리고 그 결과가 제의라고 봤는데, 지금 기억에서는요, 아예 뒤바꿔 버렸죠. 그렇게 되면 무슨 뜻이야? 제의가 벌어졌어. 그럼 뭔가 문제가 생길 거야. 가 되겠죠. 자, 그렇게 되니까 문제가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요망한 말로 백성들을 미혹시켰다는 이유로 군주가 뭐 했어요? 직언하는 신하를 탄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죠. 역효과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비판의 대상이 되었고 천인가문론도 부정되었습니다. 왜일까요? 천인가문론이 뭐의 핵심적인 전제였습니까? 제1론의 핵심적인 전제 중 하나였으니까요. 하지만 제1론은 여전히 정치 현상에서 사라지지 않아서 시간이 흘러 언제가 됐어? 송나라로 이루어졌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건 누구? 한나라. 그리고 뒤이어서 송나라의 주희는 천문학의 발달로 예측 가능하게 된 일월식을 제2로 간주하지 않는 경향을 수용했대요. 아까 위에서 제2에는 종류가 뭐 있다고 얘기했어요? 가뭄, 홍수, 일식과 월식이 있었는데 송나라 시기에는 요게 생략됐다, 삭제됐다 그 얘기죠. 다시 내려올게요. 제2를 근본적으로 이치에 의해 설명되기 어려운 자연현상이다. 제2는 그냥 자연현상이에요. 라고 간주했습니다. 간주하다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자연현상으로 본다. 자연현상으로 생각했다. 자연현상으로 상정하였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당시에도 제2에 대한 군주의 적극적인 대응을 유도하며 안전한 언론 활동의 기회를 제공했던, 자, 뭐가요? 제2론이 폐기되는 것은 신하의 입장에서 유용한 정치적 기제를 읽는 것입니다. 왜 정치적 유용한 기제예요? 여전히 제1론을 바탕으로 군주가 그래도 잘해야지라는 말을 할 수는 있었다는 거야. 물론
그게 빌미가 되어서 신하가 역으로 혼날 수도 있겠지만 밑으로 갈게요. 그것 때문에 그럼 얘들아 이 주희는요 사실상요 이 제1론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었던 핵심적인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정치적인 이유 때문인 거죠. 그는 군주를 경계하는 적절한 방법을 찾고자 제1론을 고수하였대요. 그래서 얘들아 위에서 봤었던 한나라 시대의 동중선은 1대1로 개별적으로 대응시켰지만 지금 주희의 시간에 이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해요? 잘못이 쌓이면 변칙적인 자연현상이 일어날 거야. 이게 바로 제2거든요. 인간이 설명하기 어려운 자연현상이 벌어질 거다 라고 본 거야. 그럼 얘들아 좀 달라졌지. 예전엔 한 번 잘못하면 바로 제2가 왔는데 지금은 좀 쌓여서 제2가 오니까 어때요? 전반적인 대응설이라고 바뀐 겁니다. 그래서 제2를 군주의 심성수양 문제로 귀결시키며 역사적 수명을 연장시켰습니다. 라면서 얘들아 제2설이요. 그래서 역사 시간 동안에 무슨 역할을 했어요? 신하들의 군주를 향한 직언을 보장하는 정치적인 근거가 되었죠. 자, 그러면 우리 이어서요. 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1번이에요. 과정이론은 물리적 세계의 테두리 안에서 인과를 해명한다. 맞는 말이죠. 물리적 세계의 테두리라는 게 뭐였었어? 아까 전에 우리 가의 맨 마지막 문단에 있었죠? 그죠? 2번 볼게요. 사회규범 위반과 처벌 당위성 사이의 인과관계. 얘들아 이거는요. 물리적인 세계가 아니죠. 추상적인 세계입니다. 그런데 표지 이론은요. 그죠? 과정 이론은 표지의 전달은 사실상 물리적인 세계에서만 가능했기 때문에 2번은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3번 볼게요. 인과가 과학적 세계관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철학자가 근대 이후 서양에 있었다. 이게 바로 가의 1문단의 내용이죠. 3번 맞네요. 4번입니다. 한대의 제1론에서 한대 누구? 동중서. 제1론에서 전제된 하늘은 음양의 변화에 반응을 하죠. 어디 있었어? 여기에 공통된 음양의 길을 통해 서로 감응한다. 서로 상호작용한다. 서로 대화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얘들아 4번은 틀렸죠. 음양의 변화에 반응을 하죠. 5번입니다. 천문학의 발달에 따라 언제 송나라 시대에는 뭐였었어요? 1월씩은요. 제2에서 좀 빼버렸어요. 그지요? 그래서 5번은 어때요? 맞는 말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얘들아 밑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가보실까요? 자, 7번. 7번에 1번입니다. 기억은 뭐였었어요?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예언적 경향이었죠? 예언화 경향. 예언화 경향에서 원인은 뭐였어? 제2. 그 결과가 인간사다. 이렇게 봤어요. 자, 1번 보겠습니다. 군주의 과거 실정에 대한 경고로서 의미가 강조되어 자, 신하의 직언을 활성화했다가 아니었죠. 오히려 뭐였어? 과거보다 신하의 이 직언을 가로막는 역할을 했었어요. 2번 기억은 이전과 달리 인간사와 제2의 인과관계를 역전시켰습니다. 뒤집었습니다. 맞는 말이죠. 과거에는요. 원인이 뭐였어? 기억 이전에는 원인은 군주의 실정. 그 결과 제2. 근데 기억에서는 원인이 뭐였어? 제2. 그 결과 인간사. 인간사는 인간의 역사였죠. 군주의 실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들아 역전시켜. 맞는 말이죠. 인간사의 미래를 알려주는 징조로 썼습니다. 이게 바로 예언이잖아.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3번 왜 틀렸는지 볼게요. 니은 개별적인 제2현상을 물리적 작용이라고 보고 정치와 무관하게 생각했어요? 아니죠. 정치적인 유용성 때문에 계속 유지해 왔던 거야. 그러니까 무관하게가 틀렸죠. 4번 볼게요. 니은은 누적된 실정과 특정한 제2현상 연결 지었죠? 니은은 맞는 말이야. 왜냐면 그 이전에 기억은 1대1로 대응시켰지만 니은에서는 전반적인 대응설이라고 했으니까요. 근데 얘들아, 군주의 권력을 강화하는 데 썼니? 아니죠. 신하가 직언을 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사용했던 것이었죠. 따라서 4번 틀렸네요. 강화하는 데 활용되지 않았습니다. 5번입니다. 니은은 과학적 인식을 기반으로 여기까진 맞거든요. 과학적 인식을 좀 사용을 했어. 왜냐면 천문학적인 기술이 늘어났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를 계속 썼죠. 그 이유는 뭐예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럼 얘들아, 무관하다고 생각했니? 설사 무관하다 할지라도 정치적인 유용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제1론을 계속 지켜왔던 거죠. 정답 몇 번일까요? 2번입니다. 자, 이제 8번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부터 한번 보실게요. 만약 인과관계가 직접 관찰될 수 없다면. 얘들아, 이런 문제 제기 얘기했던 거 누구였니? 혹시 기억나세요? 가의 1문단에 그렇죠. 휴미 했던 말입니다. 이게 바로 휴미라는 사람이 문제 제기했던 거예요. 자, 물리적 속성의 변화와 전달과 같은 관찰 가능한 현상을 탐구하는 것이 인과 개념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거다라고 해서 세먼이 무슨 얘기했어? 과정 이론을 얘기했죠. 그러니까 얘들아, 이 얘기는요, 누구의 생각과 일치해요? 세먼의 생각과 일치를 하네요. 나 보겠습니다. 인과관계란 서로 다른 대상들이 물리적 성질들을 서로 주고받는 관계일 수밖에 없다 해서 체크. 물리적 성질이야. 그러니까 여기에는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인 게 여기 포함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한 두 대상은 시공간적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럼 얘들아, 여전히 나를 가지고서는요, 우리 글 나에 있는 동중서의 천인감흥론 제2설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죠? 자, 다 볼게요. 덕이 잘 닦인 치세에서는 치세의 개념 나왔어요. 치세는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좋은 거죠. 덕이 잘 닦여 있대잖아요. 그죠? 덕이 잘 닦였다는 게 무슨 뜻이야? 수양을 잘했습니다. 그죠? 덕으로 백성들을 다스립니다. 그 뜻이죠. 플러스예요. 치세에서는 제의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뭐야? 군주가 잘하면 제의가 없고 세상의 변고는 모두 난세의 때에 출현했습니다. 난세는 뭐예요? 반대말이죠. 세상이 혼란스러워. 마이너스일 때에는 다 뭐가 등장했어? 제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바로 뭐야? 딱 누가 했던 내용이니? 이게 바로 동중서가 했던 내용이죠? 하늘과 인간이 서로 통합니다. 이게 바로 뭐겠어요? 천, 인, 감흥론이죠? 라 가겠습니다. 홍수가 자주 발생하는 강하류 지방의 지방과는 반드시 실정을 한 거래. 체크 반드시. 얘들아, 반드시라는 건 무조건적으로, 항상, 언제나, 필연적으로라는 뜻입니다. 그럼 얘들아, 이거 바꾸면 무슨 뜻이야? 아, 홍수가 발생했어요. 제의가 생기면 반드시 누가 못했던 거야? 지방관이 잘못한 거야. 지방관은 지방을 다스리는 관리입니다. 잘못 정치했어. 홍수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반드시 청렴한가? 자, 그럼 얘들아, 앞에서 지금요, 질문에서 언급했던 건 다 뭐야? 제의가 있으면 그 결과 인간사가 생긴다라고 얘기하는 예언화 경향이었죠. 근데 그 예언화 경향에 대해서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라고 얘기했으니 얘는 예언화 경향을 비판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1번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휴메 문제 제기와 가로부터. 과정 이론이 인과관계를 과학적으로 규명 맞는 말이죠. 1번은. 그죠? 1번은 맞습니다. 2번 볼게요. 자, 인과관계를 대상 간의 상호작용으로 물리적 상호작용에서 물리적 체크하세요. 물리적 상호작용으로 국한하는 나의 입장은 여기까지는 맞는 말이야. 대상 간의 감흥을 기반으로 했을 때 얘들아, 이거 천인감흥론을 얘기하는 거죠. 하늘과 인간이 동일한 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다 이건데 문제는 기가요. 요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기는 물리적인 세계니? 사실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지? 그럼 이건 물리적 세계라고 말할 수가 없겠네요. 그럼 얘들아, 이 동중서의 제1론이랑 부합할 수 있어 없어? 안 어울려요.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죠. 3번입니다. 치세와 난사의 차이를 제2의 출현 여부로 설명하는 다에 대해 여기까진 맞죠? 근데 아마 3번을 좀 고민하신 친구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동중서부터 볼게요. 동중서는 제1론에 입각하여 수용 가능하다라고 하겠죠. 그죠? 근데 이제 헷갈리는 건 주희야. 주희가 이거 좀 약간 비판하지 않았나? 주희가 약간 이거 이 자연현상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보지 않았나 싶을 수 있는데요. 얘들아, 결국 주희는요. 뭘 받아들였어요, 마지막에? 결국에 주희는 뭐 했어? 물론 제1을요. 설명하기 어려운 자연현상으로 간주했던 건 맞는데요.
그렇지만요, 이 제1호를 내가 없애버리면 신하 입장에서 되게 유용한 정치적인 도구를 없애버리는 거네? 그러면 그냥 제1호 받아들이자 라고 했던 게 주희의 입장이거든요. 결론은 주희는요, 제1호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 받아들여요. 결론은 받아들여. 왜? 정치적으로 괜찮으니까. 그러면요, 얘는요, 주희는 제1호를 고수를 하였고요. 제1호의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뒤에 있는요 3번의 말은요 맞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희도 제1호에 입각하여 수용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됐나요? 자, 4번 가실 거예요. 덕이 물리적 세계 바깥에 해당한다면 덕과 세상의 변화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다는 세먼의 이론에 입각하여 설명이 안 되겠죠. 세먼은 왜 물리적인 세상만 설명할 수 있다고 봤으니까요. 5번 보겠습니다. 자, 지방관의 실정에서 도입된 표지가 홍수로 이어지는 과정으로 전달될 수가 없다면, 자, 체크해 볼까요? 표지가 홍수로 이어지는 과정이 전달될 수 없다면 세머는 실정이 홍수의 원인이 아니라는 점에서 라이트 동의하겠군. 맞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인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이다. 이렇게 고르실 수가 있겠습니다.